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영남 지역, 특히 뭐 PK 지역뿐만 아니라 뭐 부산, 네. 경남 지역, 이 지역은 사실은 열세 지역이거든요.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더 승부수를 좀 띄우는 그런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지원해 주시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어쨌든 낙동강 이 벨트가 굉장히 좀 격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동훈 원톱 시스템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지원을 할 만한 스피커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제간 문재인 전 대통령 낙동강 벨트 지원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낙동강 벨트 이 벨트 지원까지 지금 나섰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경남 거제의 병광용 후보를 지원하러 갔거든요. 본회장님, 변하셨습니다. 아주 거제가 대통령을 두명 선출을 했는데 오늘 우리 병강용 후보가 아주 좋은 기운 듬뿍 받아서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옷도 파란 옷 입고 왔는데 이게 오랜만에 파란 옷 찾느라고 옷을 해가지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선거운동 등판하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지지 또 지원하러 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번 그 총선에 일부 후보들 뭐 본격적으로 하실지는 뭐 하실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런 모습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던 분 아닙니까? 그만큼 또 국민적으로도 또 그 평가를 호평을 받았던 분이시고요. 또 지금 수도권 부분은 좀 그나마 상황이 괜찮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영남 지역, 특히 뭐 PK 지역뿐만 아니라 뭐 부산, 네. 경남 지역, 이 지역은 사실은 열세 지역이거든요.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더 승부수를 좀 띄우는 그런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요즘에 경남 거제만 간 게 아닙니다. 앞서서 어디를 갔었느냐 볼까요? 네. 22일엔 김두관 후보 이 지원을 갔었어요. 이 같이 양산 을이죠 지금.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근거리긴 합니다. 양산을 지금 김두관 후보랑 같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갔었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같은 양산인데 양산 갑입니다. 이번엔 이재용 후보 선거사무소를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갑을 지금 다 갔죠. 그리고 어제 경남 거제도 갔습니다. 어제 경남 거제 가서 또 병광용 후보랑 같이 또 등산하고 이번엔 파란 옷도 내가 일부러 꺼내 입었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내일은 부산 사상으로 가서 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또 지원 유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신지호 의원님, 네. 약간 선대위원장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네. 뭐 명예선대위원장 이런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본인들은 뭐 선거판에 본격적으로 등판한 게 아니라 뭐 사적 인연 때문에 약간의 뭐를 하는 거다. 이게 뭐 저렇게까지 솔직하지 못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 이러이러한 후보들이 당선돼서 윤석열 정권 견제하고 심판하는 게 내 그 희망사항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지원하고 또 뭐 득표에 좀 보탬이 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좀 나왔죠.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막 등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별하는 지역이 좀 있어서 격려하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각별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현재까지 한 3-4곳 정도까지 나왔어요. 네, 더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때문에 저희 키워드 광폭행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런 광폭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다음 기사 다시 볼까요? 기사.
여길 좀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전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요청이 왔는데 안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두 정당을 모두 다 응원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만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조국 혁신당, 민주연합 다 만난다고 하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두 사람 다 문 전 대통령 만났었죠.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이거 또, 여기 지금 뭐, 아유, 잘 남았네. 네. 가로도,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안쪽은 아니면 괜찮고요.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어요. 책 준비가 다 돼인지 모르겠네. 덕담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덕담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다 만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오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가서 양산 갑을 경남 거제에 부산 사상까지 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다른 이 두 정당은 이건 좀 못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철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전 후보가 그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려고 했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본인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괜히 잘못 아마 조국 혁신당의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조금 경계한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보면 저 부분이 좀 국민의힘에서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어쨌든 낙동강 이 벨트가 굉장히 좀 격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동훈 원톱 시스템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지원을 할 만한 스피커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볼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만약에 조국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무죄 취지로라든가 어떻게 파기환송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이 야권에서의 지형도 굉장히 조금 크게 이 큰 거기 사단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새로운 어떤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림을 그리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다각도로 좀 포석을 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중에 자꾸 나와서 또 여쭤봅니다. 김 의원님. 그 말씀 중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좀 아쉽다. 지금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처음부터 막 선거 전략을 짤 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총선에 큰 판을 좀 이끌어본 경험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는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국적 인지도가 있고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을 지금 지역에서 빼서 전국 유세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이천수 선수조차도 지금 전국 유세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톱 시스템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아쉽고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열세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동원 가능한 모든 가용 자원을 좀 써야 될 때고 또 프레임도 좀 바꿔야 된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요. 조국 혁신당이 보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2030 세대에서는 거의 지지율이 제로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냐. 문제는 입시 비례에 대해서는 20대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례 명단을 보면 어떤 병역 면제를 위해서 병역 면탈을 위해 가지고 국적을 포기한 후보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혁신당의 입시 비리뿐만 아니고 병역 면탈이라는 그런 굉장히 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프레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위원장 혼자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맞설 만한 그런 스피커를 빨리 지금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빨리 좀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람 구하는 게 이게 뭐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네.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 거고 선거라는 거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에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통이전하는 문제, 그거의 연속타가 계속 좀 나와가지고요. 이 국면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찾았으면 진즉 찾았죠라는 말씀으로 약간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큰 이슈로 국면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네요.